하나스시에서 일을 시작하고 몇 주 후부터 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바로 10명의 웨이트레스들과 사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바쁠 땐 그렇다 해도 한가한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있을 때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지 못했다. 여느 가게나 사장과 직원의 사이가 친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곳은 친밀하지 않은 걸 넘어서 차갑고 긴장된 기류가 흐를 때가 많았다. 제일 그렇게 느낀 건 바로 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하면 그날 점심 장사 때 모인 팁을 웨이트레스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방식이었다.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서빙 중인 웨이트레스는 손님에게 받는 팁이 시급 개념인 하우스페이보다 훨씬 더 큰 수입원이었다. 대부분 미국 식당들의 하우스페이는 아주 적게 주거나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그만큼 팁만 받아도 생활이 충분할 정도니 일하는 이들에겐 아주 중요한 의미였다. 많은 손님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10명이 넘는 웨이트레스들이 나누어 가진다 해도 식사 비용의 10에서 15%를 추가로 두고 가는 뉴욕의 팁 문화로 계산해보면 한 명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적지 않았다. 나도 매일매일 나누어 받는 팁을 앞치마에 넣었다가 퇴근할 때 세어보곤 했는데 돈 뭉치를 살펴보면 하루에 70에서 90달러나 되는 큰 돈이었다. 우리들이 팁을 받는 방식은 이랬다. 손님들에게 카드로 받는 팁은 매출표에 기록된 것으로 합산을 하고 현금으로 받는 tip은 커다란 팁통에 각자 수시로 가져다 넣는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사모님이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팁통의 돈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금액을 센 후 n분의 1로 나누어 주었다. 문제는 현금으로 받는 팁에서 발생했다. 아주 많이 바빴던 날이나 그저 그랬던 날이나 우리가 받는 팁은 이상하게도 거의 일정했다. 가령 목요일 런치 정식은 연어 데리야끼와 오렌지를 갈아 넣은 샐러드가 나가는데 이 메뉴가 워낙 인기라 평소보다 더더욱 붐볐다. 평소엔 점심시간 테이블 회전이 3, 4회였다면 목요일은 5번 이상 돌아갔다. 손님들이 한 차례 식사를 하고 나가면 대기 중이었던 손님들이 들어와서 먹고 또 나가면 다음 기다리는 팀들이 바로 들어와 식사를 하고 그렇게 5번 이상의 회전율이 나왔던 것이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연어 굽는 냄새와 혼연일체가 되어 날아다니며 서빙을 해야 했다. 50개 테이블에 꽉 찬 손님들의 오더를 받고 계산을 하고 그릇을 치우고 다시 손님을 안내하고 단 몇 초라도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 나뿐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웨이트레스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런 목요일에도 우리가 나누어 받는 팁은 다른 요일과 비슷하거나 단 몇 달러만 높은 정도였다. 나도 언제부턴가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의심을 넘어 분노의 수준까지 감정이 넘어섰다. 그들도 모두 사모님을 어느 정도 어려워했었기에 바로 묻거나 따지진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따로 건물 뒤편으로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 카드로 받는 거야 팁이 기재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겠지만 현금으로 받는 팁을 사모님이 상당 부분 가로채 간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이용해 팁통에 손을 넣어 미리 계산을 해보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 이상의 돈은 자기 주머니로 가져간다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쁜 날과 그렇지 않은 날 받는 팁이 같을 수가 있냐는 거다. 실제로 사모님이 팁통에 손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애들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극에 치달았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부산 언니가 주축이 되어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나를 잡고 각자 바쁜 와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본인이 맡은 테이블에 팁을 따로 적어두기로 했다. 테이블 손님이 빠지면 바로 지체 없이 그릇을 치운 후 웨이팅하는 손님에게 달려가 안내를 하던 우리였다. 더치페이를 하는 미국 문화에서 손님들 각자가 두고 간 팁을 종이에 적어 따로 앞치마에 넣어두는 일은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웨이트레스들은 당장 내일부터 5일간 탐정이 되어 이 작업을 하기로 했다. 분명히 우리가 계산한 금액보다 한창 낮은 팁을 받게 될 거고 그걸 증거로 내밀면서 따지자고 했다. 그런데도 사모님이 사과하지 않으면 미국 노동청에 고소를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받은 후엔 다 같이 한꺼번에 그만두어 가게를 망하게 하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나왔다. I'll be out. 나는 그 작업에서 빠지겠다 말했다. 모두 도끼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러한 나의 결정이 칭찬받을 일일지 욕먹을 일일지는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무리에서 나 혼자만 빠지는 바람에 한동안 그곳에서도 심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 혼자만 살겠다는 비겁한 아이로 낙인 찍혔고 사모님을 대할 때처럼 내 옆을 지나갈 때 찬바람이 쎄하게 불었다. 나는 여기에서도 잘리면 갈 데가 없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00인데 $70밖에 받지 못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나에겐 큰 돈이었다. 사실 사모님이 팁통에 손을 넣어 돈을 빼는 것을 나도 여러 번 목격했었다. 그중 한 번은 사모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나는 사모님 뒤쪽 주방으로 얼른 시선을 옮겨서 알퐁소, 아직도 미소습 안 나왔어? 짐짓 큰 소리를 내며 연기를 했다.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이유뿐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다. 나는 사모님이 좋았다. 한 번도 애정어린 말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며 웃어준 적이 없는 분이었지만 나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였다. 나는 매일 아침 한인타운에 있는 고려당 빵집에 들려서 내가 먹을 빵이랑 이따 사모님한테 드릴 빵을 하나 더 사곤 했다. 그리고는 한국식 믹스커피 2봉과 한국식 소보로빵을 카운터 위에 올려둔 후 일을 시작했다. 사모님은 이런 나의 애정 표현이 어색했는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진 않고 그저 뭘 이런 걸 다 말끝을 흐리는 게 전부였지만 무표정 속 눈꼬리가 확실히 웃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이어트를 한다며 점심도 곧잘 걸렀던 사모님은 내가 슬쩍 올려두고 간 소보로빵만큼은 항상 남김없이 먹었다. 뉴욕 업타운에 사는 그분은 한국식 빵과 커피가 늘 그리웠을 것이다. 가끔씩 한인거리에 파는 예쁜 핀이나 양말이 보이면 몇 개씩 사서 카운터에 올려두기도 했다. 당연히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다른 웨이트레스들은 아부를 떠는 알량한 행동이라 생각했다. 사장에게 무언가 선물하는 행동이 아부라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사모님을 위해 고작 $3-4를 쓰면서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이로 인해 내가 얻을 이익을 계산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껑충 뛰어오르는 식자재 영수증들을 보며 남편 사장님과 함께 한숨을 쉬는 모습과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도 쉬지 못하고 추가로 운영하는 건너편 세탁소를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짠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우스페이 $10를 받는 나도 일이 끝나면 어학원 친구들과 만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일요일엔 신나게 놀러 다녔는데 그분은 그런 작은 여유의 시간도 없어 보였다. 나로 인해 하루 10분이라도 따뜻한 순간에 조각들이 생긴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평소에 팁을 나눌 때도 나는 멀찌감치해서 다른 일을 했다. 카운터 테이블에 모든 웨이트레스들이 삥 둘러싸고 사모님의 팁을 세고 나누는 과정을 지켜보곤 했다. 빠지는 돈들은 없는지 제대로 계산하고 나누어 주는지 지폐를 세는 사모님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집중을 하며 그들도 입을 중얼거리며 $100, $200 함께 돈을 세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광경이 좀 부담스러웠다. 알아서 주시겠지 생각했다. 실제 받아야 할 돈이 아닌 내가 사모님한테 받는 돈이 진짜 내 월급이라고 생각했다. 같이 돈을 세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혼자 멀뚱히 멀리 서 있기도 뭐하고 해서 생각해낸 게 유리창을 닦는 일이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식당 입구는 늘 손님들의 손자국이 나있곤 했는데 의자 위에 올라가 윈덱스를 뿌린 후 국인 데일리 신문지로 박박 닦아내곤 했다. 유리창이 새 것처럼 환하게 바뀌었을 때는 팁의 배분이 모두 끝나고 내 목만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아있곤 했다. 그럼 그걸 세어보지 않고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앞치마에 넣을 뿐이었다. 줄어들긴 해도 나의 오더 실수들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처음처럼 당황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았다. 손님들이 빠르게 음식 주문을 해서 내가 주문한 메뉴에 확신이 없을 때면 테이블 아래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지막히 부탁을 했다. 저기 레이디 앤 젠틀맨, 내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 만약 실수로 음식이 잘못 나간다면 너희에게도 너무 미안한 일이고 무엇보다 저기 여자 사장님이 나에게 많이 화가 날 거야. 미안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주문 내역을 리피트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은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 그것도 시크하기 유명한 뉴요커들이 동양인 웨이트레스의 이 부탁을 듣고 언짢아 하거나 나몰라라 할 것 같은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내 부탁을 듣는 순간 함께 심각해지며 한편이 되어주곤 했다. 중간중간 저 멀리 카운터 쪽 사모님의 눈치를 나보다 더 살펴가며 찬찬히 주문한 메뉴를 또박또박 일러주었다. 그리고 스위트하트, 네가 다시 읊어봐. 맞는지 우리가 봐줄게. 복습까지 하며 확인을 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연어스시 12피스, 야끼우동 1개, 새우튀김 소바 1개, 오늘의 런치 2개. 이렇게 주문한 거 맞아? 라고 물으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맞아 아주 정확해 하며 무슨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을 맞은 여동생을 바라보듯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주곤 했다. 무심한 듯 안 보는 듯 했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사모님은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맡은 테이블에서 유독 20%가 넘는 팁이 나왔고 나부터 찾는 단골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엔 미스한 혼자 서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도울 겸 식사를 하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썰렁했던 저녁 타임에 제법 훈훈한 사람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나 스시에서 유리창을 닦던 그 20살 초반의 어리숙한 여자애는 어느새 30대를 넘어 40을 넘겼고 4개의 사업체를 소유한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원장님, 아침 햇살이 환상적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라는 팀원의 쪽지와 함께 놓인 달콤한 라떼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곤 한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를 한다. 나는 유독 빈틈이 많은 사장이다. 우리 구성원들은 그러한 나의 빈틈과 약점을 봐도 못 본 척 센스 있게 넘어가 줄 때가 많다. 돌아보면 나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절대불멸의 관계 법칙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나를 거두어준 사장님 부부를 좋아했고 그 마음을 표현했다. 후진국 사람이라며 모든 웨이트레스들이 말조차 섞지 않았던 멕시코 아미고들과 스스럼 없이 멕시코 타운에 따라가 천장이 낮은 바에서 함께 빙글빙글 춤을 추었다. 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일하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손님들이 더없이 고맙고 예뻐 보였다. 그들이 무언가 추가로 주문할 때 와다다 달려가서 항상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고개를 들어 애정 가득한 눈으로 주문을 받았다. 그 덕분에 나는 내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해도 눈에서 하트를 머금은 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지금의 팀원들과 일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고 믿는다.